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서중한 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 뉴스타트와 혈관 건강에 참여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첫째 날 먹는 게 바뀌면 혈관 나이도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김태형 목사입니다. 여기 혈관 위에 위태롭게 서서 걷고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으면 더 오래 걸어갈 수도 있고 나쁘면 추락할 수도 있는 상태이죠. 2020년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그의 사망자는 30만 5,100명이었는데 사망 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대부분 혈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KBS 생로의 병사의 비밀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몸의 혈관에 대해 방송했었는데요. 제목은 장수의 조건, 혈관 나이였습니다. 혈관 나이가 좋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고, 혈관 나이가 안 좋으면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리다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54세 된 똑같은 나이의 성인 남성 4명의 동맥경화도, 즉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본 결과 먹고 마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 혈관 나이가 50세에서 80세까지 큰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관 나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외쳐주시겠습니까? 먹는 게 바뀌면 혈관 나이도 바뀝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긴 혈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2m도 안 되는 우리의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 흘려보내고 말초세포와 우리 몸의 조직이 배설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실어 나르며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잘 돌고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만약 혈관이 막혀 혈액이 돌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도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과 조직에 공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으로 구성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피가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주고 혈액순환이 잘 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으로부터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이 수도관이 녹슬고 막혀 있다면 물도 잘 안 나오고 더러운 것처럼 피가 깨끗하더라도 우리의 혈관이 산화되고 막히면 뇌에서는 뇌경색증, 뇌출혈, 심장에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건강 상태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내 혈관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혈관 상태와 혈관 나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동익 교수의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이란 책에 보면 실제 나이가 40인 사람이 혈관 나이가 60세라고 해서 실제 60세의 혈관 조직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세에 나타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관 나이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좋고 내부에 찌꺼기가 없이 자기 고유의 직경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혈관 나이를 젊다고 말하고, 반면 이 혈관 벽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이 혈관벽에 죽종 혹은 플라그라고 하는 기름덩어리가 엉겨붙어 직경이 좁아지면 혈관이 노화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사가 아닌데 건강 강의를 하는 일이 목사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강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자 하는 심정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2월에 삼육서울병원에 가서 제 초음파 경동맥 검사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경도가 12%로 이 혈관 안에 죽종, 세포 부스러기, 콜레스테롤, 지방이 쌓여서 협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 내용대로 식습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7개월이 지난 지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강의가 마친 후 대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지 않고 확인해 보는 간단한 자가혈관 건강 진단법이 있는데요. 한번 지금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함께 나의 혈관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혈을 관찰해 보므로 혈관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혀의 색깔이 선홍색이면 건강한 신호이고요. 검은빛이나 어두운 자줏빛이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렇게 혀를 뒤집어서 혀를 윗니에 고정하고 이 혀 뒤에 정맥이 돌출되어 있거나 검은 자줏빛이면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혈관 적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혀의 중앙선을 한번 살펴보셔서 일직선이라면 혈관 건강이 양호하고 구부러져 있다면 혈관 건강이 적신호입니다. 이 선이 우리 12번 뇌신경, 설화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의 심장이 몇 번이나 쿵쾅쿵쾅 박동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10만 번 박동하여 평균 7,000리터의 피를 펌프질을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의 혈액이 이 저 먼 발가락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심장 위로 올려주는 일을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종아리인데요.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자주 저리거나 근육의 수축에 이완이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종아리를 관찰해 보셔서 내 종아리 근육이 자주 저리거나 불편하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올렸다 내렸다 해 보시면서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종아리 동맥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소변을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거나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는 현상이 있다면 고혈압, 혈관 질환, 신장과 콩팥의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인들도 고기를 많이 먹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거품이 나는데요. 보통 1분이나 2분이면 사라지고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 손상된 이 사람은 이 거품료가 4,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소변을 보시고 나의 혈관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혈관이란 내부에 기름기와 같은 찌꺼기가 없고 넓고 깨끗한 형태를 가지면서 혈관벽이 적절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원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혈관이라 해도 먹는 게 바뀌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 중 대표적인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동맥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손상이 되고 이 동맥 경화가 유발되거나 풍선처럼 동맥이 부풀게 되는데요. 이 고혈압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이 중에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이외에 노화와 비만, 먹는 습관, 짜게 먹는 습관, 맵게 먹는 습관, 특별히 김치, 또 찌개 등 그런 먹는 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보통 먹고 마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음식을 통해 동맥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 수치는 일단 기름기가 많은 고기나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고요. 술을 마셔도 올라가고요. 제과점의 흰빵이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도 올라갑니다. 물론 기름기가 아니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 흰쌀밥만 많이 먹어도 올라갑니다. 제가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이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러시아에서 6년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중국에서 온 이 흰쌀밥만 많이 먹은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인데요. 인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제1형 당뇨병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당뇨병은 서구화된 식생활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들이 고혈압, 당뇨는 다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서 매일 약을 드시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먹는 건 대부분 순대, 또 소세지, 돼지 비계, 이 여러 많은 고기들을 먹었었는데요. 한 번은 65세의 외과 의사 남편과 약사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약사인 부인은 약사로 일하면서 거의 평생 알러지 때문에 이 눈과 얼굴이 너무 심하게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은 당뇨병 환자로 췌장을 수술로 잘라내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분들을 대상으로 2주간 뉴스타트 여수요양병원에
프로그램에 모시고 갔었는데요. 고혈압 당뇨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수치가 떨어져서 약을 버리고 나왔고, 이 약사분의 알러지가 말끔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도 절대 낫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알러지가 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부인을 따라 놀러 왔던 이 외과 의사 남편의 당뇨 수치도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의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췌장을 수술해서 없는데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도 놀라고 본인도 스스로가 가장 놀라고 성경을 공부하고 6개월 뒤 이 부부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기별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없어서 다른 모든 장기를 통해서 인슐린을 공급하고 치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흡연인데요.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이 니코틴은 동맥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되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네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성인병 모두는 먹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의한 질병으로 우리 혈관 세포와 조직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입니다. 활성산소 다 한번 들어보셨지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배기가스와 마찬가지인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느냐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생성이 많아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를 산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된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만성피로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 암, 노화 및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하지 않은 자동차가 빠르게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관리하지 않으면 산화, 노화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염증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이 황산화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의 산화를 막는 것인데요. 혈액을 탁하게 하고 몸을 병들게 만드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몸의 세포와 혈관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항산화 에이스를 소개합니다. 비타민 에이스입니다. 일명 황산화제 에이스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에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에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A, 비타민 A입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바나나, 감귤, 현미 등에 많습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당근 속에는 얼마나 많은 베타캐로틴이 들어있는지 당근을 영어로 캐롯이라고 합니다. 어떤 야채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제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렸을 때나 입술이 부르텄을 때 이 비타민 C를 먹고 빨리 회복되는 이유는 비타민 C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C는 단백질 콜라겐에 합성돼서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작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또 동맥이 굳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과일로 화면에 보는 오렌지, 귤, 레몬, 키위 등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으로 귤은 3개, 오렌지는 2개, 레몬은 1개 반, 키위는 1개면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바쁜 현대인들은 비타민을 비타민 보충제로 많이 섭취하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이 비타민C 보충제가 암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채소, 과일을 잘 먹고 있는데도 따로 비타민 보충제 형태의 항산화제를 먹으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신선한 과일, 채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항산화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식사 때 과일과 야채만 잘 먹어도 인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혈관과 깨끗한 혈액을 유지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육식을 끊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내용에 보면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피를 아주 부패하게 하는 고기를 대신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대의 야모리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으로 10년에 걸쳐서 세계 25개국 5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장수의 비결이란 책에서 각 나라의 장수 비결을 밝히고 있는데요. 몇 개 지역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흑해와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 장수촌인 코카서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0세 장수 노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 구운 빵인 무차지와 과일, 채소 등이며 고기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인도 북쪽 파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훈자라는 세계적인 장수촌입니다. 이 지역에 밀기울체 빻아 만든 빵인 차파티와 채소, 과일 등 완전 채식을 하는 100세 노인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남미의 제1의 장수촌인 에쿠아도르의 비루카밤바, 안데스 산맥과 타란사 연봉을 곁에 둔 해발 1400에서 1700m의 분지인데요. 이 지방의 100세 장수 노인들은 유카라는 감자를 으깬 이 음식과 옥수수, 채소, 특별히 콩, 푸른 콩을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량의 식사,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카슈카루 지역 중국 위구르 지방에 있는 위구르족입니다. 이들은 옥수수와 통밀가루를 주식으로 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반면 고기는 아주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같은 지방에 거주하지만 흰쌀밥과 흰밀가루, 육식을 많이 섭취하는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여기 사는 위구르족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1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네 지역의 공통점은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만 따지자면 육식을 거의 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흰밀가루, 흰쌀이 아니라 정미하지 않은 통곡류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에 좋은 이 비타민 E는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가 좋아지며 생리통에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이 비타민 E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아몬드와 올리브, 피칸, 견과류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음식은 우리의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밥만 잘 먹어도 우리의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현미 속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액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타민 E, 셀레늄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병든 세포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몸에는 혈관에 흐르는 이 혈액의 응집작용을 저해하는 시알산의 작용이 필요한데요. 이 시알산은 혈전을 막고 혈액이 서로 엉겨붙지 않게 하며 혈관과 혈액이 서로 붙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알산은 주로 우리의 턱 밑에서 분비되는데 현미나 곡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이 시알산의 작용으로 혈액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현미 식사만 잘 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중급속이 해결이 되고 현미 속의 레시틴에 의해서 콜레스테롤도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 육류, 치즈, 버터, 흰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가급적 끊어야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겉면 396페이지에는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닥터 레스터 패커는 그가 지은 저서 The Antioxidant Miracle에 의하면 항산화제는 기적과 같은 치료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세포를 망가뜨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활성산소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공기, 햇볕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자기가 필요한 전자나 원자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몸의 정상세포를 갈기갈기 찢어 먹고 뜯어 먹고 삼키려고 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섭취한 항산화제가 탁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나를 줄게, 나를 뜯어먹어 하면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여 우리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구원하는 항산화제가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회복하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온몸이 찢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면
영원한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항산화제를 날마다 먹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 혈관 나이와 피를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감싸고 흐르게 하여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